네, 매실 장아찌 지금 우리가 담그고 있는데요. 이거는 매실 장아찌를 액을 따라내고서 지금 소금을 절궈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액이 많이 이제 설탕의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매실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액상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 액상을 그대로 놔두면 매실이 이제 이 속에서 물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액을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따라냅니다. 이렇게 먼저 따라내시고요. 요즘은 이런 이중막의 용기가 있어가지고요. 매우 편리해요. 이렇게 따라내신 다음에 액을 이렇게 먼저 따라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매실 알갱이에다가 그대로 뭐를 하라 그랬죠? 제가 소금을 절구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절여야 그냥 여기에 소금을 위에서 넣어도 됩니다. 이게 소금이에요. 보통 소금은 한 0.5% 정도 넣는데요. 이 소금을 넣어줘야 이게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바로 한 2, 3개월 있다가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넣어서, 보통은 이렇게 이미 통에 넣으셨으면 위에다 소금을 넣어도 이 소금이 계속 녹으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딱 눌러서 놔두시면, 이제 보관을 하시면 이런 상태에, 요건 한 일주일 지금 염지를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고요. 이거는 매실을 편을 떠서 설탕에 절여서 한 3일 정도 놔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염질이 된 거를 제가 이 두 개 그냥 합쳐서 넣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이 매실 장아찌가 굉장히 아삭아삭하고, 네, 물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발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냥 내서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꼬들꼬들한 상태로 그냥 드셔도 되고, 이런 용기에 그냥 내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나는 좀 매콤하게 드시고 싶다 하면 고추장 반, 고춧가루 반 해서 이거를 통깨 넣고 묻혀서 이렇게 빨간 상태로 드셔도 좋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절일 때 고추장에 바로 절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추장에 아무리 잘 절여서 놔둔다 해도 나중에 고추장 맛도 변하고 이 매실 맛도 변해서, 그냥 이렇게 원형 상태로 어떤 재료든 어떤 식품이든 우리가 원재료의 그 맛과 향을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냉장에 딱 보관을 해 놓으시면 보통은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맛있게 발효가 제대로 돼서 드실 수 있는 상태는, 이거 잘 안 닫혀진다. 어렵네.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발효를 시키시는 게 좋고요. 저는 보통 이런 발효식품들을 한 1, 2년씩은 묵히면서, 항상 올해 담은 건 내년에 먹고요. 또 작년에 담아놓은 것은 그 다음 해로 넘기면서 이렇게 먹는데, 소금 간을 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물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해를 넘기면서 두고 먹어도 좋다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실을 딸 때 이제 이렇게, 그러면 남아진 액이 있잖아요. 이런 액상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한 6개월 발효를 시키면 매실 그 발효 액으로서 기능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많이 남으면은 이거를 이런 매실 발효 독에다가 부으셔도 돼요. 함께 섞어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시켜서 먹으면, 지금 현재는 이게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60브릭스대에 나가는 굉장히 다디단 설탕물이에요. 이거를 먹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매실의 유기산을 이렇게 빨아낼 수 있게끔 발효액 속에다 함께 만들어서 드시는 게 매우 좋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놀라운 거 제가 살림의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 매실을 이만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제가 오늘 일을 많이 해서 손에 힘이 빠졌어요. 뚜껑들이 잘 안 열리고 안 닫혀지는데요. 이렇게 매실을 이렇게 발라내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이런 과육이 약간 붙어있는 이런 씨가 남습니다. 보세요. 이런 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다 버리죠? 왜냐? 최대한 이 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그냥 버려지지 않게끔 애써서 여러분들이 편을 낸 다음에 이걸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살림의 지혜가 많은 저는 이 씨앗에 무게를 달아서 약 30% 정도의 설탕으로 절여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신비롭게도 이렇게 벙벙 매실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물을 얘가 이렇게 발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살보다는, 저는 살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육이죠. 과육보다는 이 씨에는 뭐가 더 많아요? 씨의 성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건 오랫동안 놔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 작은 살들을 우리가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설탕에 절여서 액상이라도 쓰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그냥 이렇게 한 보름 정도 놔두시면 요게 이렇게 쫄쫄하게 쫄아드는 게 보여요. 한 달 놔두셔도 괜찮고요. 근데 한 달 놔두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이, 이 과육이 이제 거기서부터 흐물흐물 되기 때문에 이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맑게 여러분들이 그냥 쪽 뽑아서 쓰려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보름 정도만 놔두시면 이렇게 여기가 쫄면서, 그러니까 액이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 씨앗들은 이제 버려지는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물들이 요만큼의 씨앗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실 10kg 한 박스를 재서 매실 장아찌를 이만큼 얻어냈어요. 이만큼 액이 나왔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버리려고 했던 씨에서도 이만큼의 액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액들도 어때요? 다 같이 6개월 정도 발효를 시키면 이 속에 매실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매실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매실에서 이렇게 성분을 뽑아내 놓은 액상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점점점 이런 식으로 진해져 가면서 당분도 떨어지고 이 속에 미생물 활동이 있어서 좋은 매실 발효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리고 이제 이런 씨앗들은 이렇게 액을 빼고 나서 버리시면 되는데, 유념해야 될 일은 여기에 그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요 정도 액상이다.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2리터나 이것까지 합치면 3리터 정도 되겠죠. 그러면 설탕을 한 꼬집 정도, 설탕이 아니라 소금을, 이 소금을 이 액상에다 한 꼬집 정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설탕과 소금을 동시에 먹이 삼아서 여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뭐가 됩니까? 훌륭한 매실 발효액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식재료로 쓰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실을 저희가 효소를 담지는 않았어요. 발효액을 담지는 않았는데, 왜냐? 누구나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만 드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대1로 설탕과 매실을 절여서 넣어서 이런 액이 나왔는데, 이 씨앗째 들어간 매실 열매의 알을 언제쯤 건져내야 됩니까? 언제 계속 놔둬야 됩니까? 이런 그 궁금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1년 넘은 것들입니다. 제가 매실이 잘 익은 매실을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익은 매실들은 건져보면은요, 이렇게 쫄쫄쫄아했어요. 요것이 지금 이제 1년 반 넘게 이렇게
발효된 것들이에요. 에그 색깔도 이렇게 진해지면서 어때요? 이 매실도 이렇게 쫄쫄 쫄아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과육이 쫙 쫄아서 돼 있을 때 이제 이거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시면 좋고요. 만약에 잘 익은 매실을 내가 담궜기 때문에 성분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이거 더 오래오래 놔둬야 되겠다. 더 오래오래 놔둬야 되겠다. 라고 욕심을 부리시면 너무 과유불급이에요. 보세요. 이제 이게 참 이 발효액이라는 게 신비로운 게요. 이렇게 점점 살이 통통 쪄갑니다. 왜?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한 50브릭스를 채 되지 못해요. 한 49브릭스나 이 정도로 나가는 당분이었다가 이 속에서 미생물들이 계속 이렇게 당을 섭취해서 단당을 다당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도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렇게 쫄쫄 쫄았던 매실이 점차 당의 당도가 떨어져 가니까 자기 몸으로 다시 그 액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2년, 3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점 몸이 이렇게 쫄았다는 것이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어때요? 우리가 애써서 삼투압에 의해서 매실 성분을, 매실액을 빼내고 있다가 매실 얘기하니까 계속 침이 고여요. 그런데 그거를 오래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다시 이제 지 몸으로 매실액을 빨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우리가 액상을, 발효액을 그만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될 때까지 놔두시면 안 되고 요 상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쫄았을 때 여러분들이 건져내시고 그냥 액만 놔두시고 발효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익은 매실로 했기 때문에 보통 일본 사람들이 먹는 식사 후에 먹는 우메보시 있잖아요. 매실. 그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과자보다도 더 맛있어요. 신맛은 거의 없고요. 살이 쫄깃쫄깃하면서요. 이게 안 씌어요. 달콤 새콤. 그래서 저는 때로 이런 거를 냉장고에다 어쩔 때는 매실이 잘 익은 매실들을 담았을 때는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단지 정도는 안 건지고 그냥 자박하니 물을 놔둡니다. 놔두었다가 이렇게 띵띵 불잖아요. 그러면 액을 따라내고 이것을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반찬 한 통씩 놔둬요. 그리고 생각날 때만 하나 내서 먹고 밥 먹고 나서 하나 먹고 이렇게 하면 이게 천연 소화제예요. 위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애들에게 이런 거를 하나씩 먹여보세요. 과자 대신 식사 후에 자 소화제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들이 매실 하나씩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애들 입맛이 가꾸어져요. 그래서 평생 동안 소화 걱정 안 하고 장 걱정하지 않아도 아주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갖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익은 매실을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매실이 다 발효되고 난 매실들을 건져내면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아무리 잘 받쳐도 이제 액이 빠지고 나면 이게 거의 마른 상태처럼 될 텐데 이 쫄쫄이 된 이 매실 알갱이도 사실은 엄마들이 버리기 너무 아까워해요. 그런데 보통은 쓰임새를 잘 몰라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장아찌를 담글 때, 절임식품을 만들 때 이 매실 알갱이를 활용하면 매우 좋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 곤달비 장아찌를 담가 놓았던 겁니다. 이건 지금 아주 작은 통에 이렇게 담궈져 있는데요. 이렇게 누름판을 누르지 않으면 이게 눌려지지를 않고 이렇게 붕붕 떠요. 그래서 위에 떠 있는 것들이 변질될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액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건 가정용 소량을 담았기 때문에 누름판이 있는 이런 용기에다 담아서 제가 보여드렸지만 좀 더 많은 큰 양을 담글 때는 이런 누름판 이런 통이 아니고 더 큰 통에다 담을 때는 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위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지금 망이 어떻게 큰 게 왔는데요. 요즘 이렇게 하얀 망은 다 식품에 쓸 수 있게끔 위생 검사를 마친 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망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전 작은 망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큰 망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망에다 이 매실, 이 건져낸 이 알갱이를 버리지 마시고, 설탕에 완전히 절어있다 나왔기 때문에 건져내서 다른 통에 그냥 놔두어도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 발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망에 이 매실 알갱이를 건져 담아 가지고, 어때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묶는 이런 끈들은 다 피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버리시고, 이거를 이렇게 딱 망에 담으셔 가지고 요렇게 요거를 딱 마무리, 제가 그냥 묶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유 있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위에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딱 눌러 놓으세요. 이렇게 딱 눌러 놓으시면 매실 성분이 이 장아찌액에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매실 장아찌의 내용물을 이렇게 쭉 눌러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간장에 잠기면서 여기에서 건져냈기는 했지만 이 건져낸 이 알맹이 안에도 매실 발효액 성분이 다량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서 장아찌 액상에 잠겨가지고 여기에서 천연 방부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덮어서, 그러면 이런 누름판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이런 액상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딱 뚜껑 덮어서 보관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이런 매실 알갱이에다가 미강이 있어요. 미강 같은 거를 섞어 가지고 같이 소금하고 같이 섞어서 무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켜 놓고 다시 무 넣고 한 켜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몸에 좋은 건강한 무절임 식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미강하고 매실하고 소금하고를 섞어 가지고 무 한 들금 딱 넣고, 그 다음에 그걸 딱 덮고 또 넣고 하면 비타민 E, 미강의 비타민 E가 무 속으로 스며들겠죠. 이 매실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또 스며들겠죠. 매실 속에는 자연히 단성분도 있잖아요. 발효액 속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또 소금이 들어가면서 간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가 어때요? 잘 발효되고 절여지고 졸아들면서 나중에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하고 굉장히 맛있는, 여름에는 그거 이렇게 자르고 생채해가지고 비빔국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수말이를 해먹는다든지 하면 다른 단무지 색소 넣고 못 넣고 만든 이런 식재료를 쓰지 않고도 어때요? 그 무 하나 빼내면 무 냉국만 하나 만들어 먹어도 정말 침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잘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참 솜씨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솜씨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식재료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산했던 사람의 땀과 그 노고를 생각하면서 하나도 버려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재료화 하는가, 식품에 잘 접목해서 활용하는가, 이게 솜씨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씩만 더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은 재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실을 옹기 독에서 이렇게 건져내면 큰 게 고무통으로 하나씩 나와요. 그럼 그거를 버리지 않고 깻잎 장아찌 담글 때도 위에 덮고, 이런 장아찌 담글 때도 위에 덮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가을 되면 단무지처럼 무장아찌 담을 때도 이걸 덮고, 우리 애들을 먹이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콜라비를 잘라가지고 콜라비 장아찌를 담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담글 때도 무처럼 이렇게 매실하고 그렇게 미강을 섞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나는
새콤새콤하게 이렇게 피클 타입으로 먹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매실 알갱이를 더 많이 넣으세요. 그러면 매실의 그 유기산의 신맛이 그 속에 스며들면서 어때요? 피클 타입으로 갈 수가 있어요. 마늘 장아찌 담아 놓으신 거 있다면 마늘이 위에 떠오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당장 매실 알갱이를 건져서 그 위에 더 씌우세요. 그렇게 되면 그 마늘 장아찌가 가을쯤에는 정말 밥 반찬으로서 여름부터 먹기 시작하는 그런 좋은 식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매실편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댓글에 올라와 있던데 매실 발효액이요. 시금털털 해가지고 정말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은 당장 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버리는 것이 솜씨 있는 일이 아니라 했잖아요. 만약에 매실을 이렇게 걸렀는데 설탕 성분이 약간 부족했다거나 하면 좀 신맛이 나고 또 오래 두거나 하면 굉장히 매실의 산뜻한 맛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우리가 시금털털하다가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상큼하지 못하고 매실이 좀 텁텁한 맛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매실 맛이 좀 이상하다, 산뜻한 맛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매실들은 그 발효액을 버리시지를 마시고 건더기를 다 건져내버리고 그냥 맑은 그 발효액에다가 이런 바로 담아낸 매실 발효액 있잖아요. 이건 발효가 덜 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발효가 거의 안 된 상태의 매실액이잖아요. 장아찌를 담으셨거나 그 씨앗에서 빼냈거나 하는 것들을 혼합해 주세요. 우리가 왜 장을 담글 때도 좋은 장맛을 내기 위해서 장 항아리 새 장에다가 묵은 장, 씨간장을 갖다가 한 바퀴 정도 붓잖아요. 그러면 그 씨간장 속에 들어있는 좋은 미생물들이 헤엄쳐 다니면서 그 장독의 장맛을 엄청 좋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얘들은 지금 미생물이 이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은요, 아주 씩씩한 미생물들, 이제 새로 탄생된 미생물들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액상 속에 들어있었던 미생물들은 이제 사멸의 위기에 가고 있는 다 노화된 그런 그 미생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싱싱한 그런 미생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이 새로 들어간 미생물들이 온 매실액 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그 맛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산뜻하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매실이 왜 이상합니다 맛이 이래서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올해 새로 만들어진 매실액,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새로 담근 매실액 설탕물을 바로 부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걸러내셔 가지고 좀 따라내신 매실액을 최소한 한 달 정도 가지고 계세요. 딱 밀봉해서 놔두시면 이 속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점점 자라서 미생물 숫자가 많아졌겠죠. 그 상태로 옛날 좀 시큼한 매실액에다가 다시 부으시면 좀 맛이 가려고 했던 매실액이 새롭게 발효액으로 재탄생되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여러분들이 매실액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나요?